원희룡 후보 출마 자체만으로도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이 프레임을 공포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자, 마약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침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의 일을 그 정도 생각하고 하셨다면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외화 내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 계양도 그렇고 그 마포 여기 계시네요. 네.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당이라는 곳은 다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선거 관리를 시스템에 맞춰 했느냐. 뭐 사천 논란 저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시스템에 안 맞췄다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인천 계양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를 발표하는데 현역 위원장이 있고 다른 공천 신청자가 있는데 아무런 의논 없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자, 마포울은 누가 나갑니다. 인천 계양은 누가 나갑니다. 이거 시스템 공천 맞습니까? 제가 거기서 공천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죠. 나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시피요. 그리고 나 의원님 그때 대단히 잘했다라고 제 옆에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김경률 그렇죠? 후보가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기 전이었고요. 저는 적어도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천심사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김경률 후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지금 논점을 바꾸지 마세요. 그 당시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4월 12일 김경률이 나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공천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하고요.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공천심사위원회와 얘기가 되거나 적어도 원외 당협위원장들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과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조율된 이후에 말하는 것과 조율되기 전에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의원님 지금 2분 정도가 남았는데 네.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제 2조 심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 때 엄청 지원 유세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선거 때면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심지어 직책 없이 대통령 선거 때도 88번 유세했습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뭐 우리 당이 사정이 좀 넉넉했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힘든 수도권에서 한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다녀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한테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 선진화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전현희 의원은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한동훈 그러면 자기 후보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우리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개인 계십니다. 차원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황교안 대표가 같이 법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무유기다. 공소 취소 안 한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라고 한 점, 같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신데 다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 원희룡 사건에 후보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지고 그거에 견지해 근거 왔어요. 그 점 없습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사건에 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 원희룡 사건에 후보에게 개입해야 된다는 건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거든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또 맞받아가지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너가 지금 계엄이 잘못됐다고 앞장서서 난리치고 있잖아, 한동훈이. 우리 시대 영웅인 것처럼.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제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웅 한동훈 대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되게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국민 눈높이 한동훈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도 군인들은 그 직을 수행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그 누가 해?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어. 국민들의 불안을 수계는 덜어드려야 합니다. 수계 너무 안 맞아. 수계는 그 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네. 얘기하고 수계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난대. 앞뒤가 안 맞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자가 자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를 했죠.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윤석열이 지시한 체포 명단을 딱 읊어줬습니다. 다. 그 가운데는 이제 한동훈이가 있었죠. 한동훈이. 그래서 이 사실을 한 한동훈이가 겁났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직무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 오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친한동계 박정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가 서로 만납니다. 여기서 뭔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오전 10시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내란 수괴범인데요. 4일 만에 나타나서 미소를 띄웁니다. 진짜 소름 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소를 지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던 한동훈이 윤석열 대국민 담화 끝나자마자 기자들 앞에 서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저게 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윤석열은 일관성이라도 있지. 예, 맞습니다. 저놈은 자기를 잡아가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한덕수를 만나러 가요. 한동훈이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된 느낌을 이때부터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윤석열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를 수리를 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 한동훈이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막 길게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본인도 이제 자기도 말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에이씨 야 가자 하고 가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사의를 수용해서 직무배제된 게 맞는지 의문이 나고 있어요. 사퇴를 한 거잖아요. 어떤 임명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고 그걸 그렇게 뭐 규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건 뭐 적극적인 직무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군 통수권을 대리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고맙습니다. 사태가 터졌을 때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진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이 9시 반에 긴급 담화를 발표했잖아. 네네. 근데 그 직전에 한동훈이 입장을 냈는데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하셨는데 이 말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 와중에도 대통령 탄핵 찬성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윤석열 긴급 담화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이 의원들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전 나오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오님께서 제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원외 당원 협의회 주최 즉답회에서 본인께서 8% 차이로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요새 좀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 들은 우리의 낙선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가 아니라 2%나 1%로 이기셨으면 안 갔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선대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더 희생적으로 뛰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유세를 좀 더 저는 해주셨어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나서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아니요,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저한테 제안을 8% 하셨을 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그 원외위원장님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고요. 저한테 8%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을 이겼으니까 때 갈 걸 그게 위로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안하셨을 때 제가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다. 한강벨트에 제가 사수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으니 나 의원님, 저는 차라리 유승민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본인의 모셔달라. 어떤 지명도나 이런 걸로 다른 곳을 그때 제가 도울 수 분명히 안 있지 한다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저는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총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저희 본인 지역을- 선거만 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 그것만으로 해도 위원장으로서 아니 제가 공동선대위원장 하겠다고 생각해요. 안 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맡아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제 이름이라도 빌려줘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이름만 저는 할 수 빌려주신 거군요. 없다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신 제가 거군요. 저한테도 강남 같은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요청을 전격 폭로했습니다. 당권 잡기에 눈이 멀어 벼랑 끝 사투를 벌이는 여권의 민낯을 그대로 확인해준 거죠. 야권에서는 이는 명백한 법치 파괴이자 사법 청탁이라며 거센 총공세를 퍼붓는 모양새군요. 결국 수면 아래 묻혀있던 공소취소 외압 논란이 다시 폭발하며 보수 진영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정면 충돌로 치닫는 꼴입니다. 당권 다툼이 폭로전으로 변질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